뭔 짓거리인지 모르겠네요. 요즘 중앙일보가 시리즈로 내보내고 있는 한국군 국방력에 관한 기사를 보고 있으면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네요. 이미 북한은 핵이 1, 2개가 있고 정확도가 엉망인 미사일에 실어서 아니면 폭격기에 실어서 서울에 떨어뜨리면 끝나는데 무슨 재래식 무기 자랑질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런 재래식 무기는 북한보다는 핵이 없는 일본이나 견제할 수 있을 텐데요. 북한과의 재래식 무기 경쟁은 이미 우리가 앞서고 있고 의미가 없다는 걸 다 아는데 저런 쌍팔년도 북한과의 무기 비교 나열 참 오랜만에 보네요. 예전에 매년 띠가 되면 북한군과 남한군 군사 비교 그래프로 예쁘게 지정해서 국민들에게 보여주던 띠가 있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거 보면서 항상 남한이 북한보다 군사력에서 딸려서 불안했습니다. 그때 어른들이 나라가 더 잘 살아야 되는데 하는 말과 그래도 미군 때문에 북한이 못 쳐들어온다고 미군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이상 미군이 있건 말건 저런 재래식 무기 경쟁은 무의미합니다. 또한 주변 국가들을 경쟁 상대, 군사적 경쟁 상대로 보는 시선보단 공동협력의 국가로 인식하고 나아가야 하는 게 더 현명하고 발전적인 모습이 아닐까요? 힘들긴 하죠. 한중일 3나라 모두 민족주의 성향과 자존심이 무척 강한 나라에다가 세계에서 먹어주는 나라니까요. 이 한중일이 경제협력체 하나 만들면 EU나 나프타 같은 경제협력기구보다 더 큰 경제협력기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중일 3나라 참 아둔하게도 서로 으르렁거리죠. 이 3나라의 국방비를 복지에 투자했으면 북유럽 국가 못지않은 복지국가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어차피 이 3나라가 뭉치는 걸 바라지 않는 것은 한중일 3개국가 국민도 있지만 미국과 유럽이 좋게 보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은 이런 북한을 포함한 4나라의 갈등 구조로 인해 무기 수출에서 재미가 아주 솔솔하죠. 하여튼 경제대국인 한중일 그리고 군사 경쟁 참 짜증나는 구도네요. 유럽처럼 좀 친하게 지낼 수 없나요? 미 해군은 SM-6는 대공 기능을 제외한 블라크-아이에서 2차 지선 공격과 대함 능력을 가지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준탄도 미사일의 일종이고 빠르다. 그것은 매우 높은 초음속 또는 심지어 극초음속도로 지상이나 표적에 하강할 가능성이 높아서 토마호크 미사일보다 생존이 가능하다. 미 육군은 해군이 이미 개발한 것을 활용하여 육상 기반 근거를 철저히 실험할 수 있다. 미 육군의 추가 개발비로 SM-6 프로그램 공동 노력이 미사일에 특히 신형 2세대 대형 폼팩터 구성해서 지속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 심지어 SM-6가 지대공 미사일과 대함 무기뿐만 아니라 매우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로서 공중 발사에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이것은 정말로 공동의 3가지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 SM-6와 SM-6의 기능, 그리고 SM-6는 강력한 진화가 가능한 것이다. 미 육군이 SM-6를 채택하여 네트워크로 연결된 정밀 지대지 공격과 대함 준탄도탄, 그리고 어쩌면 장거리 지대공 유격 능력까지 모두 하나의 패키지로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은 가성비가 높은 방안이다. 특히 공중과 해상 능력이 무대를 옮겨서 새로운 전략 현실에서 길을 찾으려는 노력은 더욱 그렇다. 육지에 기반을 둔 SM-6와 토마호크도 해군 MK-41 수직 발사 시스템과 같은 장비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남중국해에서 이동형 SM-6 미사일이 배치된 지역에서 중국의 반접근, 지역 거부 전략을 얼마나 복잡하게 만들 수 있는지 상상이 가능하다. 이론적으로 그것은 A2, AD 전략의 중요한 요소들이 서로 부딪히는 순간 거대한 포호 우산 안에서 무력화할 수 있다. 중국은 분명히 장거리와 단거리 모두 대한미사일 등 모든 형태의 탄도미사일에 투자하고 있다.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분쟁 지역에 직접 미사일을 배치하는 미국의 전략은 중국의 군사력 증강 능력에 대항하는 중요한 단계가 될 것이지만 우호국들이 자국의 영토에 미국 미사일을 배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그러한 전략은 동맹국들을 중국의 군사적, 외교적으로 보복을 하게 될 것이다. 미 육군이 순항 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을 배치시킬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실제로 이를 유치하기 위해 수용할 수 있는 국가가 관련 범위 내에는 몇 나라 존재는 않을 것이다. 유럽은 완전히 다른 방정식인데 특히 이러한 새로운 미국의 무기들 중 어떤 것이라도 그들의 전임자인 그리폰과 퍼싱 II처럼 핵무기로 무장될 것인지 아닌지에 관해서는 더욱 그렇다. 하지만 유럽에서 호스트를 찾는 것은 아시아의 일부 지역보다 더 쉬울 것이다.
장거리 네트워크 무기인 SM-6는 F-35 또는 ELD와 같은 다른 플랫폼의 센서 데이터를 사용하여 발사된 선박의 감지 범위를 벗어난 표적과 교전하여 표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SM-6는 향후를 몇 년 후 미군에 매우 다재다능하고 방어하기 어려운 신속 타격 무기가 될 수도 있다. 미 해군 자체의 내부 속에서 그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SM-6 미사일의 2차 능력이 가까운 미래에 급속도로 향상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미 해군은 SM-6 블라크아이에서는 대공 기능을 빼고 초음속 함대함 미사일 전용을 고려하고 있어서 미 육군이 투자를 해서 SM-6를 지대공, 지대지, 지대함 세 가지 역할을 수행하게 하는 데는 좀 더 주의를 기울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해군은 미 국무부에서 승인이 나서 SM-6 함대공 미사일이 차기 세종대왕급 배치2에 장착될 가능성이 높다. SM-6 함대공 미사일이 미 일군이 노력하는 것처럼 나올지 지켜봐야 할 상황이다. 미국 해군은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SM-6 함대공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해군 6함대는 지난 15일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와의 합동 해군 훈련 기간에 맞춰 스코틀랜드 부근에서 미사일 공격 방어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SM-6 미사일 발사는 기존 훈련 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장거리 발사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시행됐다고 미 해군은 설명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미국과 영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이 참가했습니다. SM-6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는 370km이며 함대공, 함대함, 대탄도 미사일 등 3가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다용도 미사일입니다. 미 국방부는 최근 이 무기의 해외 판매를 승인했습니다. 이재준 기자. 일본 방위성은 오는 2020년 출력하는 최신의 탄도 미사일 방어 이지스 구축함 마에 순항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신형 대공 미사일 SM-6를 탑재하기로 결정했다고 지지통신이 3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방위성은 SM-6 도입을 위해 2019년도 예산 요구의 131억 엔을 계상했다. 방위성은 중국이 배치했고 북한도 개발을 서두르는 순항 미사일 등의 위협을 염두에 두고 미사일 요격을 군함과 조기 경보기 등으로 단일화하는 통합 방공 미사일 방어 구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SM-6가 그 핵심 일익을 담당하게 된다고 통신은 지적했다. 예산 요구에서 방위성은 SM-6 실탄 취급비로 111억 엔, 발사 시험용으로 21억 엔을 편성했다. 건조 중인 다른 마야급 이지스함에도 SM-6를 장착할 계획이라고 한다. 마야함에는 미일이 공동 개발하는 탄도 미사일 요격 미사일 역시 실을 예정이다. 정미사일 위치 정보를 복수해 이지스함과 조기 경보기 등이 공유할 수 있는 미국제 공동 교전 능력 시스템도 장착해 SM-6에 의한 요격 시 사용한다. 미국 해군 제7함대는 CC를 탑재하고 SM-6를 발사할 수 있는 이지스함을 이미 요코스카 기지에 배치한 점에서 앞으로 미국 군함과 정보 공유, 운용 면에서 미일 간 통합이 한층 강화된다. 이지스함의 SM-6는 아키타현과 야마구치현에 설치하는 육상 대체형 요격 미사일 시스템 이지스 어쇼어를 적 순항 미사일 공격에서 방어하는 때도 쓰일 전망이다. 중국은 핵탄두 장착 가능한 사정 1500km 공대지 순항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순항 미사일을 적재할 수 있는 중국 폭격기가 지난해 오키나와 섬과 미야코지마 사이를 지나 기이 반도 앞바다까지 비행하거나 스시마 해협을 통과해